저는 미국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팀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저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쩌면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어요. 패권을 잡기가 더 쉽거든요. 일타 강사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 관세에 전 세계가 해법 찾기에 분주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김정호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주말 사이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일단 상호 관세에서 이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예외가 아니라고 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 교수님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트럼프 팀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봐요. 네.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거죠. 사실은 트럼프 팀에게는.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를 해서 그걸 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빚을 갚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빚 문제를 그러니까 미국 정부 부채 문제를 관세를 가지고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신뢰가 떨어지다가 보니까 미국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미국의 정부 부채, 국가 부채 그것의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값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빌릴 때 치러야 하는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기는 관세를 받아서 미국 부채 문제를 줄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뭐 엄청나게 지금 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미국 정부의 연방정부 부채가 33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미국 GDP가 한 28조 달러인데 그런데 매년 8조 달러 정도는 롤오버를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올해에 한 2조 달러 정도를 신규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10조 달러를 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그런데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 금리가 0.1%만 올라가더라도 1천억 달러의 예금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관세는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아마 안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손해보는 장사인 거고 이런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 이렇게 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미국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그리고 달러는 최고의 안전자산이었잖아요. 금하고 더불어서 미국 국채와 달러 위험할 때는 이거 사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주가가 떨어지는데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와 미국 달러가 주식과 마찬가지로 위험 자산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죠. 이거는 뭐 세계 금융시장에도 위험한 일이지만 미국 자신에게는 더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심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그야말로 갈팡질팡하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상호 관세에서 이제 적용된 게 예외된 게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트럼프 쪽에서는 이 전자제품, 테크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상무장관은 예외가 아니고 그것은 카테고리를 바꾸어서 다르게 부과를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가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니버설 테리프라고 해서 보편 관세. 모든 나라의 모든 상품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보편 관세가 있고 그다음에 reciprocal tariff 상호 관세. 너희 나라가 하는 것만큼 우리가 부과할 거야라고 하는 요게 상호 관세고
여기는 우리가 25%를 부과 받을 예정이었잖아요. 네. 그 나라마다 다 달랐는데 뭐 베트남이 46인가 그렇고 캄보디아가 49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후퇴를 한 거예요. 유예했죠. 예, 네. 국채 금리가 그렇게 뛰고 그러니까 이제 후퇴를 한 거죠. 후퇴를 해서 90일 이후에 맞아요. 90일 이후에 두고 보자. 그 사이에 우리 협상 벌리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두 번째 관세고 세 번째 부류는 상품별로 부과되는 관소입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예, 이미 돼 있고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도 그렇게 될 수 있어라고 상무장관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자해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관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해 소동입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상대방을 벌 주는 것 같지만 자기 몸을 해쳐서 상대방을 벌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견뎌낼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중국 같은 나라는 할 수 있어요, 이걸. 왜냐하면 견디라 그러면 견디잖아요. 그 중국 인민들이. 근데 미국 국민들은 견디질 못해요, 이걸.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는 그거를 별일 아니야라고 했는데 별일이 된 거예요.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런데 주가 떨어진 것까지는 오케이. 왜냐하면 변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늘 자기가 노동자의 대통령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는 노동자의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가진 녀석들 내가 벌 줄 거야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해요. 근데 주식은 그냥 그림을 보면 이건 가진 자들의 것이잖아요. 예, 기업을 혼내주는 거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변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서 연방 정부의 부담이 커지고 어쩌면 부채가 더 늘어나고 하는 이런 상황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거두어 드렸는데 근데 거두어 드리자니 또 자존심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유니버설 테리프는 놔두고 요 큰 거 요거에 대해서만 협상을 벌리겠다라고 지금 예, 판을 바꾸어 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상호 관세 그냥 흉내만 낼 거라고 봐요. 예, 흉내만 내고 미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크게 늘려놓는 거 그런 거는 못할 거다. 어떤 식으로든 변명을 해서 빠져나가려고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장사꾼이잖아요. 그러면 손해나는 짓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워낙 이 관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신념이 너무나 뚜렷했어요. 그래서 1987년 9월 2일 날 뉴욕타임스에다가 전면 광고를 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자필 서명을 한 서한을 가지고 한 면 28면에다가 전면 광고를 냅니다. 그거를 뉴욕타임스에 내고 워싱턴 포스트하고 다른 데도 그러니까 세 군데를 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관세 이야기예요. 무엇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서 그 돈 많은 일본을 지켜주느냐. 일본에다가 무엇 때문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거를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느냐. 그건 그들에게 세금을 매겨라라고 하는 광고 전면 광고였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10만 달러를 씁니다. 1987년 당시 저도 그때 유학 중이었습니다마는 그때 집 한 채 평균적인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 돈을 내고 그거를 전면 광고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게 진심이었겠어요. 자기 돈 써가면서 그걸 한다는 거는 정말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세를 가지고 뭔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야말로 뷰티풀 테리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중국이 참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 희토류 수출을 좀 중단하면서 트럼프 정책에 이제 맞불을 놨는데요. 아까 중국 인민들은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장기화가 되면 결국 미국과 중국 어느 쪽 피해가 조금 더 클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미국 피해가 훨씬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 때문에 저는 예, 피해가 클 거라고 봐요. 어느 쪽 다 경제만 가지고 보면 그다지 큰 타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액이 중국 GDP의 2.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7.5%. 근데 멕시코, 베트남 이런 데는 30%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 베트남 같은 나라는 치명타예요. 관세가. 우리 한국만 해도 그렇게 치명타가 아니에요. GDP의 7.5% 정도니까. 치명타를 입는 건 우리는 자동차 같은 거. 이게 치명타인데 뭐 대부분 다른 거에는 그렇게 치명타는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치명타는 아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거는 분명하죠. 그 고통을 누가 견딜 수 있느냐의 게임인 겁니다. 그런 치킨 게임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국 인민들은 견뎌내요. 뭐 안 견디면 어떡하겠어요. 그 뭐 천안문 사태 같은 걸 일으키겠습니까? 그거 AI 가지고 다 감시를 하고 있고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 인민들이 뭘 어떡하겠어요. 그 코로나도 견뎌낸 사람들인데.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을.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트럼프가 관세를 심각하게 부과를 해서 예를 들어 뭐 물가가 뭐 10%씩 올라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아마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미국 시민들이 특히 민주당 쪽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도 벌써 뭐 탄핵을 하느니 마느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건 정치 문제가 될 거고 정치 문제가 사실은 경제에 가장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치잖아요. 최근의 상태들을 보면 그렇게 되면 달러도 무너지고 미국 국채도 무너지고 주가도 무너지고 그러면 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만들지는 않을 거다. 예, 그렇게까지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도 손해인데. 네. 그래서 타격이 있다면 미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렇게 될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근데 중국 경제 상황이 사실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게 뭐 패권 전쟁을 조금 끝까지 뭐 버틸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고 그래서 시진핑에 대한 뭐 내부 여론 분위기나 중국 경제 상황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중국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죠. 네. 아주 안 좋아서 뭐 웬만한 백화점들 다 텅텅 비어 있고 요즘에 그 B1, B2족이라고 하는 게 또 유행한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는 탕핑족이라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청년들이 실업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아주 적극적인 실업자. 집에서 나는 내 의지에 따라서 집에서 핑핑 놀 거야라고 하는 게 탕핑족 아니었어요. 네, B1, B2족이라고 하는 거는 지하 1층, 지하 2층 족들이에요. 지상에 있는 것들은 값이 비싸. 그러니까 값이 싼 지하실로 들어갈 거예요. 지하상가로 들어갈 거예요. 그게 이제 B1, B2족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청년 사이에 유행할 정도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뭐 소비 지출도 뭐 엄청나게 줄었고 부동산 문제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미국 때문이 아닙니다. 중국 자체의 문제예요. 중국 경제 모델이 이제 한계에 와 있는 거지 미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에요. 물론 미국이 어느 정도 거기에 기여를 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더 뚫고 나가지 못하는 상황 같은 거는 그거는 미국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부동산 문제라든가 뭐 이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다 시진핑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특히 그것은 중국 은행들, 국영은행들의 대출 상황을 놓고 보면 알거든요. 예. 그 지난 한 2017년, 16년 그 이후부터 소위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그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전기차라든가 우주 항공이라든가 이런 데의 대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중국 국영은행이. 그러면서 그것만큼 소비 대출이 줄어듭니다. 소비 또 저 부동산 부문 대출들 이런 게 다 줄어들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럼 소비를 못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중국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의 패권 국가가 되겠다. 미국을 누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을 누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보통 인민들이 그냥 소비를 해서 흥청망청 쓰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위대한 산업이 신질 생산력이고 거기에 모든 국력을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니 부동산의 대출 다 회수하고 소비 지출에 대한 대출도 줄여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첨단 산업은 커지는데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과거에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한 20-30년 동안 보였던 그런 증상들 그게 지금 중국이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산업, 첨단 산업은 발전하는데 인민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산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왜? 산업의 발전은 이거는 소비에 기반을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산업이 발전하는 거는 수출해서 저기 다른 지배해야 될 나라들을 휘어잡기 위한 산업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이러고 저러고 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미국의 타격감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저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어쩌면 시진핑이나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고마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패권을 잡기가 더 쉽거든요. 미국이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으니까 미국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미국에서 떨어지고자 하는 나라들이 많아지잖아요. 저거 못 믿겠는데? 예를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이 그렇죠. 그런데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과 분리가 되고 나면 그러면 어디다 물건을 팔 때가 줄어드는데 그 어딘가에서는 채워야 되니 그건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래 나하고 같이 가자. 얼마든지 뭐 그런 플로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런 움직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자해 소동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진 않는데. 예. 미중 이 무역 갈등이 향후 대만 문제로 좀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대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했던 것만 들으면 굉장히 저거 애매한데 대만을 버릴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짐작을 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정도까지 어리석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대만을 버린다라고 하는 거, 대만을 버려서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점령한다. 이렇게 되면요. 서태평양은 다 중국 것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장 거기가 이제 그 불침 항모가 되는 거거든요. 가라앉지 않는 항모가 되잖아요. 거기다가 해군 기지를 중국이 설치를 하면 거기에서부터 뭐 완전히 태평양을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타겟이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류큐열도. 그 류큐열도 그 섬으로 쫙 연결된 데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까지 쭉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금도 거기에 영토 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그거 우리 섬이야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 분명히 본격화될 거예요. 본격적으로 지금 남중국해에 중국이 거기다가 막 저 군사시설 만들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자기 바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필리핀하고 거의 전쟁 상태로 있고 그러잖아요. 분명히 대만 다음은 일본과의 분쟁이 될 것이고 한국은 번함 안 하고요. 아마 한국은 서해 있잖아요. 우리가 서해라고 부르는 그들은 황해라고 부르는 그 서해는 자기 바다가 될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은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중국이 거기에 자기 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덤비겠어요? 미국이 저만치 믿고 그 미국이 대만까지 넘겨준 상황에서 그러면 그냥 속국처럼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일본도 위태위태해지죠. 대만, 남중국해는 이미 장악을 한 거고 필리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리핀도 미국 못 믿겠네? 그러면 중국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면 남는 게 그 남태평양에 있는 작은 섬들, 수많은 섬들 이미 거기 공작 벌이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리고 뉴질랜드, 호주 이런데 뉴질랜드하고 호주는 아마도 중국에 가서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뭐 거기는 분명히 그건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필리핀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일본의 류큐열도 또 우리 대한민국 여기는 다 중국 것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타이완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을 거예요. 도대체 그걸 해서 뭘 얻고자 하는 거냐. 중국이 소위 그 돌연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1980년대 이미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제1도련선, 제2도련선, 제3도련선까지 만들어 놔요. 근데 제1도련선은 중국의 내해다. 이거는 중국의 영해야라고 이미 자기 머릿속에 다 그려놓은 게 그 타이완입니다. 류교열도에서 타이완 거쳐서 남중국해 쭉 연결하는 그거를 중국의 내해라고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거예요. 타이완이 넘어가면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이 그 남태평양으로 쭉 연결된 그 선이고요. 제3도련선이 어디냐면 하와이예요. 하와이를 중심으로 한 그 쭉 선이거든요. 거기까지 중국이 패권이 미치는 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중국의 해상 패권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타이완을 넘겨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그거까지는 도저히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트럼프 진영 내에서도 중국은 절대로 용납 못해. 타이완은 절대로 넘겨줄 수 없어라고 하는 분위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기세가 등등해서 다들 꼼짝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신념까지 버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